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 때문에 감기도 걸리고 피부에도 자꾸 뭐가 올라오는데요. 이 고민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고민일 것 같아서 오늘 그래서 어렵게 라미체 주종호 원장님과 서지혜 상담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미체 주종호입니다. 오늘 피부, 모공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미체 서지혜 상담실장입니다. 저와 함께 피부과 그리고 모공, 여드름 치료의 진실까지 제가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드름은 호르몬과 과연 밀접한 관련이 있을까요? 피지가 많아진다는 것은 피지가 고일 확률이 많아진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균이 살 확률이 높아져요. 따라서 호르몬 때문에 여드름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호르몬 때문에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는 건 맞지만 그 후에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여드름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X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기름과 피지 다 지성 피부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과연 지성 피부면 여드름이 더 잘 생길까요? 역시 그렇군요. 마찬가지로 지성 피부면 피지가 고일 확률이 높아지고 피지가 많이 고이면 세균이 감염될 확률이 높아져요. 지성이신 분 혹은 부모님이 지성인 친구들은 피지를 청결하게 빼는 거를 굉장히 집중하셔야 됩니다. 저도 원장님이랑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치료할 수 있는 건 여드름 패치잖아요. 과연 이 여드름 패치가 효과적일까요? 여드름 패치가 붙임으로 인해서 더 이상 세균 감염이 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저는 여드름 패치가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패치를 붙이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추가적인 세균 감염을 막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보통 패치에 들어있는 물질이 보통 살리실릭 엑시드라고 하는 살균 효과도 있고 또 어떤 패치 같은 경우는 여드름이 좀 빨리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약간의 박피 성분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패치는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름진 음식도 사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여드름이 잘 날 수 있는 거겠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출과 관련된 문제라서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과는 크게 관련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두 가지로 잘못된 게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기름이 많이 나온다는 건 틀린 생각이고요. 두 번째, 그것을 믿음으로 해서 얼굴에 기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를 안 하고 기름진 음식을 안 먹거나 하여서 좀 더 방치하는 안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굴에도 여드름이 나지만 사실 제 친구는 등에만 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가슴에만 나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 여드름 종류는 다 같은 건가요? 등이나 가슴에 나는 여드름도 마찬가지로 피지와 관련돼서 나는 여드름이기 때문에 모든 여드름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등과 가슴에 나는 여드름도 자세히 보면은요, 붉고 환홍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균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환홍이 있는 여드름 좌우에 보면은 흰색의 피지들 혹은 검은색의 피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슴과 등에 있는 여드름도 얼굴에 있는 여드름과 같이 피지가 고이고 거기에 균이 들어가서 염증이 생기는 같은 질환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는 여드름이 났을 때 짜면 절대 안 된다고 믿고 있어서 그대로 두기도 하는데요. 근데 예전에 제가 듣기에는 여드름을 그대로 방치하면 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짠가요? 점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그 부위가 진해졌다 혹은 뭐가 생겼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점이 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드름을 안 짜서 점이 되는 경우는 없고요. 일단 점은 조직학적으로는 멜라닌이고요.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 점은 피지가 굳은 덩어리를 보는 거겠죠. 피지가 굳고 굳어서 너무 커져서 산화돼서 꺼멓게 되는 현상, 이걸 점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드름 안 짠다고 해서 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어릴 때 여드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여드름 약도 먹고 했는데 약은 내성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약을 끊었었거든요. 그럼 과연 치료도 내성이 생겨서 안 들을 수가 있는 건가요?
치료는 배출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성이 생긴다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세균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성이 생긴다는 말이 사실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여드름균 자체가 감염성과 독성이 아주 높은 균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드름이 난다고 해서 열이 나는 사람을 본 적은 없잖아요. 이렇게 몸 안으로 들어오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성이 생기는 균이 조금 더 생길지언정 치료하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내성이 생긴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 생각은 내성보다 재발이 많아서 내성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신체 내부 장기별로 여드름이 나는 위치가 달라진다고 들었거든요. 정말로 예를 들어 감기에 걸리거나 어디가 아프면은 그 부위에 맞는 여드름이 나는 건가요? 비록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여드름이 피지 분비량과 세균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장기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굴에 뭐 이 부분에 여드름이 나거나 이 부분에 여드름이 난다는 게 몸에 있는 장기와는 연관이 전혀 없고요. 그냥 몸이 안 좋을 때 얼굴에 살고 있는 균이 많아져서 여드름이 더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어떤 사람은 볼에만 나고 어떤 사람은 턱에만 나고 이런 거는 장기와 관련이 없다면 무슨 이유에서 그런 건가요? 아주 간단하게 볼하고 턱에 균이 많은 거고요. 균이 많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거죠. 그 환경은 피지가 많이 고여 있는 상태라는 얘기겠죠. 그럼 지금까지 질문한 것을 통합해서 결국 여드름은 세균이 많은 곳에 나는 건데 사실상 먹는 것과 아예 관련이 없을 것 같진 않거든요. 과연 식습관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직접적인 원인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식습관이 피지를 더 분비량을 많게 하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는 있으나 여드름이 더 많아지거나 하는 세균 감염을 도와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먹는 것과 여드름은 상관이 없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먹는 것을 조절해서 여드름을 치료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얼굴에 균이 많은데도 결국 균을 죽이는 과정은 안 하고 먹는 것으로 치료하려고 노력하는 것 때문에 저는 X를 들었습니다. 일단 먹는 것과 여드름은 상관이 없다고 믿으십시오. 그럼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게 여드름이 음식 때문도 아니고 대체 뭐 때문에 날까 하면은 부모님 때문이다. 부모님이 어렸을 때 여드름이 많이 났을 것이다. 이럴 수 있는데 과연 여드름 유전일까요? 같은 생활 환경 패턴이나 이런 게 동일할 수는 있지만 이 유전이라고는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여드름은 균이 감염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얼굴에 여드름이 많고 균이 많은데 이게 엄마 탓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부모님이 여드름이 많이 있다면 나는 유전성으로 피지 분비량이 많구나. 그래서 많이 고일 수 있구나. 세균이 쉽게 감염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피지를 잘 제거하고 균을 잘 죽이면 잘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